네, 제 84회 실무시험 이론 문제에 이어서 실무시험 문제 1, 2, 4번 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안 하신 분들 설치하시고 A형 감독관 확인번호 1875입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해서 15점인데요. 1번 문제 7월 21일 투자 목적. 자, 주식회사 경주로부터 부동산을,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3천만 원의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그럼 미지급금. 이건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차변에 투자 부동산 3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3천만 원. 자, 이거는 거래처 입력해야 되겠죠? 주식회사 경주에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183번 투자부동산 3천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주식회사 경주 그리고 3천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고요. 2번 문제. 8월 25일 ABC 사의 외상 매출금 2만 불을 회수하여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환율은 다음과 같다 해서 외상 매출금 인식 당시 적용 환율은 1불에 1,200원이었습니다. 그럼 1,200원 곱하기 2만 불. 2만 불 하면 얼마예요? 2,4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부에 외상 매출금은 2,400만 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2만 불 달러로 받아왔어요.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하려고 보니까 환율이 1,300원 곱하기 2만 불. 자, 그러면 얼마예요? 2,6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졸지에 얼마예요? 200만 원 이익 받습니다. 외환 차익이 되는 거죠. 결산 시에 하는 거는 외화 환산으로 가고 요거는 이미 돈을 다 환전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외환 차익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외상 매출금은 없어집니다. 대변으로 와서 외상 매출금. 자, 2,400만 원이 없어지죠. 자, 요거는 거래처 ABC사. 자, 근데 통장에 보통 예금은 2,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2,600만 원. 자, 200만 원 아까 이익 봤다고 그랬죠? 외환 차익입니다. 아직도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결산 시에 환전을 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했을 때 이익이냐 손실이냐 따지는 건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손실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미 환전이 끝나버린 경우 이익 보면 외환 차익, 손해 보면 외환 차손. 자, 그래서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2,600, 그다음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ABC사 2,400만 원, 그리고 외환 차익 907번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어, 9월 27일 주식회사 바른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자동차 구입하게 되면 이제 공채 사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현금 30만 원에 구입하였다. 자, 공채의 공정가치, 시가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시가는 22만 원이에요. 근데 요거를 액면금액 3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자,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승용차에 대한 거는 없죠. 단지 이 공채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왔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적는데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론할 때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요 공정가치 시가로만 적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시가로 22만 원 적어요. 근데 문제는 돈은 30만 원 줬어요. 현금을. 대변에 현금 30만 원. 그럼 장부가 안 맞잖아요. 8만 원 시가와 공정가치와 구입 금액과의 차액 8만 원은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자본적 지출로. 그래서 어떤 자본적 지출이냐?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면서 들어간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나머지 8만 원은 차량 운반구 여기에다가 8만 원은 더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208번 차량 운반구 8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22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입력해줘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10월 2일 액면가액 1,000만 원 3년 만기 사채 문제가 간만에 나왔습니다. 1,020만 원의 할증 발행했습니다. 할증 발행. 대금을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일단 보통예금 적어봅시다. 보통예금 돈 받은 거는 자 1,02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사채는 액면 금액은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대변에 사채 1,000만 원 해주는데 금액 차이가 생기죠. 20만 원. 할증 발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거 계정 과목 너무 몇 년 만에 나와가지고 그럴 때는 이게 뭐였지? 주식은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당황하지 말고요. F2 눌러서 사채 검색하면 사채에 대한 게 쭉 뜹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자, 거기에 딱 할증 발행했다 그랬으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2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1,020만 원, 대변에 291번 사채 1,000만 원, 그리고 31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11월 21일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이번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자주 나왔습니다. 취득가액 950만 원이에요. 이거를 주식회사 SJ물산에게 900만 원에 매각하고 50만 원 손해보고 팔았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자, 우선 단기 매매 증권 없어집니다. 이거 대변으로 와서 단기 매매 증권 950만 원. 근데 900만 원에 팔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이 되겠죠. 미수금 차변에 미수금 금액은 900만 원. 자, 50만 원 손해보고 팔았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자, 50만 원. 자, 비용이 발생 차변에 적고요. 자, 이거 입력하면 미수금 거래처 입력해야죠. 어디에요? 주식회사 SJ물산. 자, 여기 SJ물산.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SJ물산 금액 900만 원, 그 다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958번 5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9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은 끝났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5월 30일 당사는 주식회사 우리임대에게 전자제품을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하였으며, 그러면 유형을 제일 먼저 찾아야죠. 유형 중에서 매출 유형입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찾아야 돼요. 주식회사 우리임대는 결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판매한 거예요. 부가세 있어요. 그러면 카드 과세 매출이 됩니다. 카드 과세 매출. 자, 몇 번이죠? 카드 과세 매출이. 카과 매출 17번. 카과 매출. 카드 과세 매출. 자,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라 그랬으니까 200만 원에 20만 원이죠. 2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우리임대. 자, 생배산서 주고받은 거 없죠. 카드로 했으니까. 분계는 혼합 또는 카드 둘 다 됩니다. 자, 혼합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을 팔았어요. 대변에 제품 매출 200만 원이죠. 그리고 부가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20만 원. 자, 근데 돈은 아직 들어오진 않았죠. 카드로 결제했고 은행에 가서 받아와야죠. 그러면 자, 지금 현재는 외상 판매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220만 원. 자, 거래처는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자, 요 정답 발표한 거에는 카드로 했으니까 미수금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실무에서는 요거 제품 판매 요거는 별도로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해주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카과 매출 제품 공급가 200에 2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 우리임대 자동으로 나오고요. 생산서 발행 안 했습니다. 혼합. 그리고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 220만 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지금 외상 매출금은 우리임대에서 우리가 외상 거기는 카드 결제로 이미 끝난 거예요. 카드 회사로부터 받을 겁니다. 이거 전표 가지고. 그래서 거래처 하나카드 바꿔주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대변에는 제품 매출 200만 원에 부가세 예수금 20만 원. 그리고 여기 신용카드사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 자리에 가서 신용카드사 하나카드 요거 반드시 선택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점 처리되니까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요즘 들어서 이 환율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24일 미국 YN지사에 제품을 10,000불에 해외 직수출하고 자, 유형은 나왔습니다. 직수출 16번이죠. 16 직수출. 수출대금 전액을 이달 말일에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이것도 외상으로 판매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달러가 지금 문제는 제품을 며칠 날 수출했어요. 6월 24일. 근데 수출과 관련된 내용 다음과 같다 해서 보니까 6월 19일 신고일이고 이거 선적일이고 대금 회수일입니다. 기준은 뭐예요? 항상 선적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선적일.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 전에 돈을 선불로 받아서 그걸 환전을 해버린 경우에는 그거는 그 날짜로 하고요. 나머지 그런 게 없다면 선적일 기준으로. 나중에 대금 회수일 이런 거 무시하고 선적일 비교해서 뭐 외환 차익이냐 외환 차손이냐 그건 적으면 되고요. 자, 공급가액은 10,000불 선적일 기준 10,000불 곱하기 1,150원.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1,150만 원이 되나요? 예, 1,150만 원. 자, 요거를 제품을 팔고 외상으로 한 겁니다. 자, 공급가액 1,150만 원. 자, 직수출은 부가세 걷어들이지 못하죠. 거래처는 YNG사. NG사. 그 다음에 생매사서 발급 없고요. 분계 혼합. 자, 그러면 차변에 아직은 돈 받은 건 아닙니다.
자, 수출 대금은 이달 말일에 달러화로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1,15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제품 매출입니다. 1,1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자, 수출 그다음에 공급가액 1,150만 원, 거래처 분계 혼합. 그리고 영세율 구분에 가서 간접 수출이냐, 직접 수출이냐 하는데 영세율 1번 보면 직접 수출 1번입니다.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50, 대변의 제품 매출 1,1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3번 문제. 6월 29일 당사는 영국 머티리얼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3천만 원, 부가세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것만 회계 처리하시오. 자, 원재료 수입에 대한 거는 이미 다 처리가 됐나 봐요.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때 요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요거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유형은 매입 유형에 가서 뭐예요? 수입이죠. 수입이 55번입니다. 수입. 공급가액은 적어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부가가치세만 분계를 하겠지만 자, 3천만 원. 부가세 30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자, 지금 여기서 거래처는 돈을 지금 회계 처리할 거는 뭐예요? 300만 원에서 인천세관에 돈을 준 거죠. 자, 거래처는 인천세관입니다. 그리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여고요. 영국 머티리얼사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전자니면 이런 건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만 할 거니까 자, 여기 공급가액은 형식상 그냥 입력한 거고요. 자, 분계는 혼합. 자, 부가가치세는 뭘로 줬냐면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부가세를 납부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죠. 자, 300만 원. 그래서 입력을 하면 자, 수입 품목은 원재료인데 이거 품목은 뭐 부가세에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치점 대상은 아니니까요. 공가액 3천에 300, 인천세관, 전자여 분계 혼합. 그 다음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35번 300만 원, 대변에 103번 보통 예금 3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어, 7월 10일 당사의 영업부서에서 매달 신문을 구독 중에 있고 전자신문사로부터 전자계산서 세금자가 없죠? 오타가 아니고요. 신문은 면세 품목입니다. 그래서 면세 품목을 우리가 매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은 매달 2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지금 날짜가 7월 10일이죠. 자,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지금? 15,000원입니다. 부가세는 없고요. 부가세는 없고. 자, 계약을 맺었고 신문은 이렇게 계산서를 안 받았으면 지금 거래할 건 분개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며칠 날 주기로 했어요. 20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주지 않았어요. 근데 15,000원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유형은 매입 유형 중에
면세, 신문은 면세라 그랬으니까 53번 면세 매입이 됩니다. 매입 비용 중에 면세가 되고요. 공급가액은 아까 15,000원이었죠. 예, 15,000원.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습니다. 자, 거래처는 아까 전자신문사. 자,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자가 붙으면 다요. 분계는 혼합. 자, 어쨌거나 요 신문 구독료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분계는 해줘야 돼요. 근데 영업부서 겁니다. 그러면 신문은 계정 과목을 뭘로 써요?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 자, 15,000원. 근데 요거 판으로 처리합니다. 영업부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돈은 매달 20일에 지급하기로 했고 지금은 7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준 거예요. 그러면 뭐 미지급금 15,000원. 자, 만약에 요게 뭐예요? 우리가 계산서를 안 받았으면 회계 처리 안 해도 됩니다. 자, 해서 입력을 하면 면세, 자, 안 보이죠? 면세, 품목은 신문, 공가액 15,000원, 부가세 없고요. 전자신문사, 전자여, 분계 혼합. 해서 차변에 도서인쇄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00번대, 826번, 15,000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15,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8월 11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장결리 개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있고요. 제품을 13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현금으로 판매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유형이 판매 유형 중에 개인한테 했으니까 건별인가? 근데 뒤에 잘 봐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현금 증빙 서류를 주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팔았다. 그럼 건별이 안 돼요. 건별은 아무 증빙 서류 없는 거. 간이 영수증을 줬다든가. 간이 영수증은 정식 증빙 서류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현금으로 우리가 매출한 게 대해서 개인한테 현과 매출 22번입니다. 현금 과세 매출이 되는 겁니다. 자,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라 그랬죠. 그럼 나누기 1.1 해도 나오고요. 딱 암산으로 되죠. 120만 원에 12만 원. 그러면 더하면 132만 원 나오죠. 자, 거래처는 개인입니다. 장결희. 자, 생명선서 발행 없고요. 자, 혼납 또는 현금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금액 120만 원이죠. 그리고 부가세도 받았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12만 원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차변에 현금 132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차변, 자, 여기 유형 현과 제품 120에 12 장결희 분계 혼합. 자, 차변에 밑에 현금 132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120만 원, 부가세 예수금 12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매입 매출 전표 끝났고요. 자, 건너뛰어서 3번은 뒤에 3, 5번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자, 4번 결산으로 가서 자,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당기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야, 문제를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취득 당시 요거 하고요.
2019년 12월 31일 현재하고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취득 당시 2018년 12월 6일이고요. 지금 회계기간은 2019년입니다. 자, 취득 주식수는 100주, 주당 취득 단가는 10,000원이에요. 근데 2019년 12월 31일 현재 1년 조금 더 지났죠. 지금 현재 보유 주식수는 50주예요. 주당 시가는 12,000원, 결산일 현재. 자, 우선 요게 개정 과목은 뭘로 봐야 되냐면 단기가 아니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이에요. 그럼 개정 과목이 뭐가 돼야 될까요? 장기에 들어가면 투자 자산에 두 가지가 있죠.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자, 얘는 만기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채권처럼. 그럼 뭐 매도 가능 증권밖에 없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 되고요. 일단 개정 과목은 자,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취득 당시는 100주였어요. 지금은 50주. 그러면 중간에 50주는 뭐 팔았겠죠. 그 판 거는 이미 회계 처리를 했을 겁니다. 남아있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남아있는 게 50주인데 이게 취득 당시 얼마였어요? 곱하기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이죠. 지금 장부상에 남아있는 거는 5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결산시 가서 딱 봤더니 지금은 10,000원이 아니고 12,000원이네.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6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요 매도 가능 증권이 50만 원에서 60만 원, 장부상으로는 아직 판 건 아니지만 팔지 않고 남아있는 게 50주. 요게 장부상으로는 10만 원 이익 봤다는 겁니다. 요 분계를 결산시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가능 증권. 자, 10만 원 올랐죠? 10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만 원이 생긴 겁니다. 자, 요거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178번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에 자 1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394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깜빡 잊고 말을 못 했는데 저기 1번에 4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요거 제가 설명 분명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했는데 아마 정답지에 캡처할 때 할인 발행 차금된 게 앞에 교재를 먼저 사신 분들 중에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고 할증 발행 차금으로 오타 수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영업의 수익 중 임대료 계정에 10월 1일자로 입금된 600만 원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임대료이다. 단 음수로 회계 처리하지 말고 월날로 계산하시오. 자, 600만 원을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자, 월 50만 원씩인데 지금 현재 이 회계 처리 기준은 2019년 12월 31일이에요. 근데 이 집세가 2019년 10월 1일부터라 그랬습니다. 1년치가.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10, 11, 12, 3개월은 원래 임대료로 하는 게 맞아요. 요 임대료 받았을 때 이미 분계가 됐어요. 차변의 임대료 600만 원. 차변에 임대료가 있죠. 현금이죠. 현금 받았으면 현금 600만 원.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됐겠죠.
임대료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에 600만 원 이렇게 됐을 건데 근데 이 600만 원 중에 석 달치는 올릴 게 맞아요. 150만 원이 되죠? 그럼 나머지 12분의 9. 자, 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9 아니면 여기에 곱하기 9개월 450만 원. 이 600만 원 중에서 450만 원은 이건 내년도 장부에 들어가야 될 임대료예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엉터리 장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50만 원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4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집세 먼저 받은 거 선수 수익, 이 수익은 임대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50만 원 이렇게 결산정리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부채의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장부를 정확히 한다고 임대료 450만 원 돌려줬다가 내일 또 갖고 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904번 임대료 450만 원, 대변에 263번 선수수익 45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이 달러 표시가 환율이 계속 나와요. 자, 작년에 외화은행에서 15,000원 달러를 차입한 금액이 단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남아 있고, 자,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차입일 환율이 1,000원. 정기말 환율은 1,050원, 단기말 현재 환율은 1,030원입니다. 어쨌거나 요 기준으로 다 맞춰야 돼요. 그러면 차입할 때 1,000원 하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었겠죠. 근데 정기말에 이미 1,050원이 있었으니까 이걸로 수정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15,000불 곱하기 1,050원 하면 얼마예요? 이거 곱하기 하면 계산기 있으면 한번 요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단기말 현재 환율은 1,030원이에요. 그러면 1,050원, 1,030원 얼마가 환율이 20원 떨어졌죠. 20원 1달러에 1불에 20원이 환율 하락됐습니다. 그러면 15,000불 곱하기 20원 하면 얼마 차이 나요? 30만 원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외화 장기 차입금 갚아야 될 빚이 이번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갚은 건 아니지만 갚아야 된다면 30만 원이 적은 금액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외화 장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감소하겠죠. 부채의 감소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자 30만 원이 줄어듭니다. 자 이거 거래처 어디예요?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환은행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익 받습니다. 요거는 아까 앞에서 외환 차익하고는 다르죠. 환전한 건 아니에요. 장부상으로만. 자, 이익을 본 겁니다. 갚아야 될 빚이 줄어든 겁니다. 외화 환산 이익 3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305번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 외화은행이고요. 외화예요. 외환이에요. 외화구나. 예. 외환은행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자, 금액 30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910번 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 소모품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영업부서가 5월에 구입한 소모품 90만 원 중 결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20만 원 남았습니다. 뭐 복사용지 같은 거 있겠죠.
회사는 소모품 구입 시 모두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이거 5월 달에 구입할 때 차변에 뭐라고 했겠어요?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소모, 품비,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 줬으면 현금 이렇게 했겠죠. 자, 요 금액이 있네요. 90만 원. 예. 9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중에 남아있는 것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0만 원은 자산으로 봐야죠. 비용으로 그냥 놔두면 엉터리 장부죠.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했던 90만 원 중에 20만 원은 비용 발생 취소시킵니다. 20만 원 빼줘요. 그러면 정확하게 70만 원만 남겠죠. 정확한 장부가 되죠. 그러면 자, 소모품을 했던 거 20만 원 취소하면 뭘로 장부에 놔둬야 돼요? 자산이에요. 소모품. 자산처리법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거죠. 비용처리법으로 했다가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거. 자, 해서 차변에 소모품 2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하면 차변에 122번 소모품 20만 원, 대변에 830번 소모품비 2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이게 좀 특이한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게 결산에는 잘 나온 적이 없었는데 기말 현재 제품에 대한 실지 재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모된 수량 중 70개는 정상적인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비정상적인 것이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와 기말 제품가액을 반영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다른 기말 재고자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장부상에는 500개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말 제품. 근데 재고파악했더니 330개예요. 자, 이거 빼면 500에서 300개 빼면 얼마예요? 170개죠. 1700개가 아니고 170개가 사라졌습니다. 감모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70개는 정상적인 거래요. 항상 그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70 합니다. 그러면 100개는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감모라 이 말이죠. 얘는 매출원가에 반영하면 돼요. 정상적인 거는. 근데 요거는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몇 개당 얼마였죠? 10,000원이죠. 단위당 취득원가 곱하기 100개 하면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장부상에 지금 현재 장부상에는 500개 있는데 매출원가로 70개에서 빼고 나머지 100개 또 빼줘야 됩니다. 빼주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 사라지겠죠. 얼마? 100만 원어치. 이렇게 해서 빼줘야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맞는 장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제품이 사라졌는데 정상적으로 판매해서 사라진 거면 대변의 제품에서 끝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판매가 아닌 내부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적요란에 자, 적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요거를 선택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일정 감점 되고요. 자, 해서 차변에 959번 영업의 비용입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제품 150번 적요란에 8번을 꼭 선택해서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자, 이거 기말 제품이 사라지긴 사라졌는데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판매가 아니고 그래서 100만 원 하고요.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에 분개하고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 하나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여기 가서 아까 기말 제품 재고액이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다 빼고 나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330개죠. 개당 10,000원. 그러면 실제 재고 수량
그러면 330만 원이란 말이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의 기초제품 기말 제품 제고액이 있습니다. 여기 150번짜리. 여기에 가서 결산 반영 요 밑에 자 여기 기말 제품 요 자리에 가서 330만 원 입력하고 전표 추가해도 자동으로 반영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또 하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 2, 4번 다 됐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전산생명 2급에서 어려워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리고 연말정산 요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